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쉬지 않고 오르던 미국 증시가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최근에 1.6%나 떨어지면서 다른 지수 대비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중소형주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의 투심이 어느 정도 위축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포 탐욕 지수가 지금은 과도한 탐욕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포 탐욕 지수가 고점인 부분에서는 항상 증시의 조정과 함께 탐욕 지수가 같이 떨어졌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달에도 공포 탐욕 지수는 피크를 찍고 쭉 내려왔고요. 이와 함께 증시도 같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고점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락의 시작일까요?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과연 언제부터 조심해야 할지 여러 경제 지표와 함께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최근 증시 상승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증시 상승 배경이 반대로 바뀌는 상황이 온다면 증시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두 차례 연준회의에서 파월 연준의장은 분명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금리 동결 이야기를 했고 12월 달에는 금리 인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환호하면서 증시가 폭등했던 것입니다. 원래 파월 형은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물가 높다, 금리도 올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만 조장해 왔었는데 최근 두 달간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을 갖고 증시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증시가 오르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요. 물가가 오히려 다시 오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오르게 되면 사람들은 주식에서 번 돈을 기반으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수요 증가로 인해서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되죠. 이렇게 되면 파월 형은 깜짝 놀라면서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 못하겠네? 지금의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둘기파로 우리에게 유명한 시카고 굴스비 연은 총재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최근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이것을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대표적인 비둘기입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전과 비교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추세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고 대놓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11월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착륙은 여전히 가능하고 경기 침체 같은 거 없고 인플레이션만 딱 낮추는 황금 경로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금 경로라는 것은 적당한 경기 침체와 적당한 물가 진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골디락스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골디락스는 달성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굴스비 연은 총재의 말을 부정해 왔었는데 최근에 증시 상승을 보고 역시 굴스비야, 굴스비 최고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늘 희망찬 메시지만 던져왔었던 굴스비 연은 총재가 이번에는 갑자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2월 연준회의 때 파월이 대놓고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자 굴스비는 깜짝 놀라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을 너네들한테 경고하고 싶어. 연준은 인플레 타겟 목표치 2%까지 낮춰야 한다면서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전에 너네들 김칫국 마시지 마. 이러한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경고를 한번 날렸습니다. 제가 알기로 미국 사람들은 김칫국은 안 마시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한글로 해석하면서 김칫국이란 말이 생겼겠죠? 그리고 며칠 이후 굴스비 연은 총재는 현재 증시가 금리 인하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행복감에 젖어 조금 앞서 나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째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 미국인들은 주가 상승에 기반하여 소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다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우려감을 반영하는 듯 달러 인덱스가 이틀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 달러가 오른다? 당장 그렇게는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가 조금 오르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되돌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봐도 계속 떨어지다가 이틀 연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되돌려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해서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를 15년 동안 했었던 블러드 전 총재의 이야기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간단히 설명드렸었는데요. 맨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은 4에서 5% 사이가 적정 금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8%까지 내려왔었죠. 과도하게 국채 금리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소비가 살아난다면 달러와 국채 금리가 마구마구 계속 내려가기에는 어려운 구간입니다. 소비가 살아나면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달러와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 올라오기 때문이죠. 블러드 연은 총재의 주장에 따르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4%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지금은 그것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죠. 단순히 금리와 주가를 비교하면 지금은 국채 금리가 더 오르면서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당장 증시 폭락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경제지표가 나오고 이러한 경제지표 속에 금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1월 초 중반에는 세계의 굵직한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1월 3일에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1월 5일에는 미국의 고용보고서, 1월 11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앞서 두 개인 제조업 지수와 고용보고서는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것들이 좋게 나오면 미국 경제가 매우 좋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 미국 경제는 지금 어느 정도 탄탄하다. 이것에 기반해서 증시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탄탄하게 유지되는데 물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미국 경제가 계속 튼튼함을 보여주면서 갑자기 물가가 튀어오르는 그러한 상황을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케이스-슐러 주택가격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인데요. 주택가격지수가 한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10월달 지표인데 10월달에도 전년 동월 대비 5%나 상승했어요. 하지만 미국의 금리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11월, 12월달이죠. 그럼 주택가격지수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주택가격이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월 달까지만 해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12월 달 지표가 이렇게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증시가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기반으로 소비를 엄청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요? 이것은 1월 달에 발표된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치인데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3.3%,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 3.9%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들은 다 전년 동월 대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최근에 3.1%까지 내려왔었는데 이게 3.3%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 4%까지 내려왔었는데 이것보다 살짝 낮은 3.9%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망치에 따르면 물가가 지금보다는 엄청 위로 튀진 않습니다. 그리고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하지만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가 0.2%나 다시 올라간다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증시 조정에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